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노 총 20편 중에서 제3편 8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일자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 일자부터 좀 설명을 할 텐데 실제로 설명을 들으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일자부터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줄춤 일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줄춤이 줄 맞추어 추는 춤 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8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 이쪽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8개가 쭉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8 곱하기 8 해서 6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맞추어서 이쪽으로 8명 이렇게 해서 쭉 해서 8명이 줄을 맞추어서 추는 춤을 8일무라 그럽니다. 8일무. 그래서 이렇게 해서 8, 1, 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추는 춤이.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주역의 64개하고도 같이 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 큰 뜻이 있고, 그러면 이 8일은 어떤 때 추는 춤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것은 지금은 이제 그 원형이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왕들의 그 행사 때, 옛날 조선조 또는 고려조 왕들의 행사 때 이제 이런 춤이 남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다시피 성균관에 그 이제 봄 가을에 이제 석전이 있습니다. 석전에 그럴 때 이제 이 8일무에 그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일 때 추느냐 하면 제왕, 황제 이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8일무를 잠깐 소개를 해봤어요. 자, 노노 제3편 8일 제1장부터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 위 개시 8일 무어정 시가 이냐 숙 불가이냐 그랬습니다.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 공자께서 개손씨를 평하여 말씀하셨다. 약간 비평기가 있는 말입니다. 8일무를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공자께서 개손씨라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8일무는 어떤 경우에 추는 춤이라고요? 제왕이나 황제들이 앞에서 추는 춤을 8일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화가 나셔서 이런 무엄한 짓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 저지르겠는가? 또는 이와 같은 일을 참을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참지 못하겠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공자가 계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시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장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글자를 한번 보시면 공자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구멍공자입니다. 구멍공자. 글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굴혈자고요. 예. 또는 구멍혈자, 굴혈자 이걸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위자인데 여기서는 비평적으로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비평적으로 말한다. 근데 이 위가 이렇게 하면 밥통이 자입니다. 밥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밥통이 자인데 여기서 보시면 위 장 그랬습니다. 장. 이게 이제 창자장자입니다. 창자장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장육부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장기장자입니다. 장기.
그건 장기장자고 이건 창자장자입니다. 그래서 윗장. 근데 요거 들어가는 글자가 좀 몇 개가 좀 있는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요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 뭐냐면 여러분들 피부 아시죠? 피부. 그래서 여기에 살갗부자입니다. 살갗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전에 동의보감이라는 거 허준인가요? 허준.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 허준에 보면 동의보감 드라마로 나왔을 때 책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반자로 읽지 않고 번위로 읽습니다. 번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번위로 읽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요게 번위가 위암이라고 그래요. 위암. 위암 정도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속이 되게 안 좋고 되게 이제 위중한 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위암일 거라고 이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번위. 요럴 때는 번자로 읽는다는 거. 번자로 읽는다는 거. 그거 좀 하나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계시를 평하여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평하여 말하였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계자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계절할 때 계자입니다. 계절할 때 계자인데 요렇게 해서 앞에다가 마음 심자를 이렇게 붙였어.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근거릴 계자입니다. 심장박동. 그래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릴 계자입니다. 이거 좀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자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건 시예요, 시. 성시도 되고. 시인데, 여기다가 요렇게 줄을 하나 켰어요. 밑에다가. 여기다 이제 시에다가 밑에 줄을 하나 걷더니 이게 뭐냐? 근본 저자로 바뀝니다. 근본 저자로. 그래서 근본 저자로 바뀌면 이게 근본 본자하고 뜻을 같이 하는 거죠. 근본 본자하고. 글씨를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이건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했더니 요거는 밑저자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밑저자가 쓰이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사자성어 하나를 또 한번 해보는 거야. 뭘로? 이렇게. 우물 밑에 있는 개구리. 요게 이제 개구리 와자입니다. 개구리 와자. 그래서 정, 저, 지, 와. 그래서 식견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식견이 좁은 사람들, 철부지들 또는 뭘 모르는 사람들, 식견이 좁은 사람들을 우리는 정저지화라고. 이게 이제 개구리 와자예요. 개구리. 그래서 공자가 계시를 평하여 말하기를 8일물을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하다니. 8일물을 자기 집 마당에서 추게 하다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죠. 왜냐하면 황제나 제왕만이 할 수 있는 짓을 지금 제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그걸 참남한 일이라고 그러죠. 참남한 일.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벌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시가 이냐 이와 같은 일을 참을 수 있다면 그죠? 숙 불가이냐 누군들 참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정자 한번 볼까요? 정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씌웠죠. 집을. 그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원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뜰정자입니다. 뜰정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하는 거 요거는 법정정자입니다. 법정정자.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나왔는데 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오를 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일비 해서 시비 또는 시시비비
그죠?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거 12.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옳을시. 요게 이제 안일비. 이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한번 조금 확장해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가면 이런 글자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글자가 하나 나오고 또는 이런 글자가 하나 나오죠.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물 맑을 식자. 사람 이름에 이제 종종 써요. 그래서 이제 물 맑을 식자. 요거는 끌 제자.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제휴한다 할 때 씁니다. 제휴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둑제자. 둑제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다가 이제 삼수변이 붙으면 요거는 이제 삼수변이 붙으면 물 맑을 식자. 요렇게 이제 요게 손수변이 붙으면 끌제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흑토가 갖다 붙이면 둑제자. 그래서 시를 가지고 이제 한번 해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한번 해 볼까요?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참을인자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무슨 글자인지는 다 아시죠? 네. 칼도자입니다. 요렇게라도 표시를 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런 글자. 그죠? 그럼 칼도자가 있고 요게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런 게 있고 또 아시다시피 요런 게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칼도라 그러고 요거는 칼도. 요거는 칼날인이라 그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칼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점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햇볕이 이렇게 있는데 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칼을 들었는데 햇볕이 이 칼날에 이렇게 슬쩍 비치면 번쩍하죠. 그 번쩍하는 표시가 요거예요. 번쩍했다 이거예요. 칼날이 번쩍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칼날인자. 그죠? 요거는 칼도자. 그래서 요 부분이 붙어도 칼검자가 되고 이거는 칼검자예요. 요 부분이 붙어도 칼검자가 되고 요렇게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칼날인이 붙어도 칼검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좀 글자를 좀 확장해 봤어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끼야자가 이제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마리을리자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이게 활궁자입니다. 활궁자에다가 요렇게 했더니 늦출이, 미룰이, 늦출이.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데 쓰냐면 사실은 중요한 데 쓰입니다. 요게 이제 풀해 그런 뜻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회의하다. 그죠? 회의하다 할 때. 회의 할 때. 그럴 때 요럴 때 쓰는 겁니다. 회의하다. 좀 풀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이 해이해졌다 할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이 이제 숙자인데 숙자 한번 보시면 숙자인데 누구 숙자야? 누구 숙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후 그러면 더 빠르죠. 예, 후 그래. 근데 여기다가 요렇게 네 가지가 나오면 앞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불화자예요. 불화자. 그래서 밑에다 불을 뗐어. 불을 뗐더니 이게 뭐냐면 이글 숙자로 바뀝니다. 이글 숙자. 네, 이글 숙자. 그 다음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문어를 삶아서 팔고 그래요. 그 삶아서 팔 때
그때 문어를 삶는다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점을 요렇게 찍잖아요. 놈자자 밑에다가. 그럼 요게 이제 삶을 자자야. 삶을 자자. 그래서 이제 자숙 문어다 그러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문어를 삶아서 팔아요. 그러면 삶아서 익힌 문어다 그런 뜻입니다. 자숙 문어다 이제.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숙 문어다.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면은 앞으로 다 뭐다? 불화자다. 여기서 요 부분. 그래서 불가 있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이제 읽어볼게요. 여기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니까 삼가자이 옹철 자왈 상유 벽공 천자 목목 해 취여 삼가지당 그랬습니다. 해 취여 삼가지당.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삼가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삼가를 한번 보실까요? 그럼 여기 이제 석삼자에 집가자죠. 그럼 옛날에 이제 손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 맹손, 그 다음에 맹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손, 그 다음에 숙손, 그 다음에 개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가라고 말을 하는 거는 맹, 숙,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맹숙개. 얘는 이제 빠졌어요. 얘는 빠졌는데 그래서 이 삼가를 또 무슨 말로도 하냐면 삼환이다 그래 또. 삼환이다. 세 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후의 집안인데 권세가를 뜻합니다. 권세가. 그 당시 노나라 그 당시 공자님 살아계신 그 당시에 권세가입니다. 그래서 삼가 자이 옹 그래도 자이 옹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집안이 옹이라는 노래는 왕실에서만 부르는 노래인데 삼대부가 그 옹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히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철자가 나왔는데 철자를 한번 보세요. 철. 이 철은 이 철자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거둘 철자입니다. 거둘 철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제사를 끝내고 이제 그 제사에 내가 준비했던 그런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제기 같은 것들을 이제 거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삼가자가 옹을 노래하면서 천자나 또는 황제만이 이제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옹을 부르면서 이제 제사를 끝내는 거야. 끝내니까 공자님이 보시기에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죠?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상은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걸 상은 제사를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상은. 또는 다른 말로는 얼굴 또는 여기서 서로 또는 제상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서만큼은 제사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은 제사를 돕는 자는 거기서 유는 뭐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는 별이 유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뭐뭐이다 그런 말이고 벽공 나왔습니다. 벽공. 이 벽공이 제후입니다. 제후. 이게 제후야. 누가 그러면 제후라는 얘기야?
삼가야. 그죠? 누구? 맹손, 씨, 그 다음에 숙손, 씨, 그 다음에 개손, 씨. 이 삼가가 뭐라고? 벽공이라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다고? 옹을 노래할 수가 없다고. 옹이라는 노래를. 예. 노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삼가가 옹을 노래하면서 제사를 끝내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사를 돕는 자들이 벽공, 제후들이라 이 말이야. 배제후들. 그런데 천자는 그걸 보고서 이제 목목이다. 여기 화목할 목자인데 그러니까 의연히 이렇게 앉아서 하고서 이제 이렇게 점잖게 아주 무게 있고 또는 장엄하게 천자는 그렇게 딱 이제 자세를 잡고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돕는 것은 제후들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천자는 장엄하게 딱 앉아 있는 건데 어찌 해자 어찌 취여 삼가지당 어찌 삼가지당 노래를 삼대부의 사당에서 쓴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옹이라는 노래를 어찌 삼대부의 사당에서 감히 쓸 수가 있다는 말인가? 천자가 궁궐에서 쓸 수 있는 노래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삼가자이 옹철, 자왈 상류 벽공, 천자 목목, 해 취여 삼가지당 그랬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가볍게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